층간소음, 미세먼지, 쓴맛, 역겨운 냄새, 차가움, 오염된 물, 굉음, 상한 음식, 뜨거움, 타는 냄새, 반복되는 소리, 날카로운 감촉, 도로 위의 경적, 압박감, 통증, 매운맛, 시큼한 냄새 등. 이들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 후각, 청각, 미각, 촉각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감각들입니다. 즉, 우리는 공통적으로 맡기 싫은 냄새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며, 맛보기 싫은 맛과 느끼기 싫은 감촉이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 중 4가지 감각기관에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감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 80%의 정보를 시각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각은 5가지 감각기관 중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80%의 정보를 시각에서 얻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떠올려보면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의 취향이나 기억에 따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기 싫어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기 싫어하는 것이 딱히 없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 감각에 대해 관대하도록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생각해보면 시각을 제외한 4가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감각들은 우리의 신체와 생명에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통증을 느끼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사고 위험 상황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혹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등은 우리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각으로 보는 감각들은 어떨까요? 시각적으로도 우리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를 목격했거나 무기를 든 강도를 보았거나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대상이나 상황이 정말 위험한지 인지하려면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몸을 녹이기 위한 모닥불인지 요리를 위한 불인지 화재로 인한 위급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칼을 든 사람이 스포츠 경기 중인 펜싱 선수인지 요리 중인 요리사인지 물품을 빼앗으려는 강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내리막 지형이 관광 포인트인지 완만한 도로인지 혹은 낭떠러지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시각 정보는 다른 4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정보와는 달리 고차원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야만 지금 상황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위협이 되는 시각 정보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공통적으로 보기 싫어하는 시각 요소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흥적인 위협은 아닐 수 있어도 낮은 차원에서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시각 정보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또 그것이 당장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지 않기에 쉽게 무시될 뿐입니다. 산만함, 과도한 색상의 조합, 너무 밝은 공간, 밋밋한 공간 배치와 빛 환경, 과도한 빛의 대비, 알 수 없는 장면의 연속, 보일 듯 말 듯한 밝기의 대상, 갑작스러운 어둠과 밝음, 어두운 작업 공간, 너무 밝은 휴식 공간 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시각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불편함은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생체 리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당장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시되거나 오랜 시간 지나야 겨우 알아차리기도 하고 끝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 클라이맥스에 갑자기 광고가 등장하면 흐름이 방해받아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광고가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크게 참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 광고를 보지 않으면 굉음이 들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게 설정되었다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청각과 후각이 아닌 시각을 괴롭히는 것은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까지는 일으키지 않기에 감내할 만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시각적인 폭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더 고차원적인 정보 분석을 위해 우리는 낮은 차원의 시각적 불쾌함을 감내하지만 이러한 노출이 반복되면 정신과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어 결국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예로는 육아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에게 유튜브 영상 같은 콘텐츠를 반복 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원색의 호기심을 느끼기에 이러한 콘텐츠 영상에 계속 눈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이용해 눈을 돌리게 하는 일종의 꼼수일 뿐입니다. 계속된 시각 자극은 아이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다른 유익한 활동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이는 분명 아이에 대한 시각적 폭력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광고, 육아의 꼼수로 영상 보여주기,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조명, 밋밋한 공간 연출, 무의미하게 사용된 색채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모두 시각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시각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주변의 빛 환경은 어떠한가요?